정용훈의 음악통신 7회차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영화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영화 그린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레인맨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그런 유로 노드무비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두 사람, 성격도 다르고 처해 있는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그 기간 동안 일어났던 갈등 그런 것들을 봉합하면서 나중에 화해한다. 그런 전형적인 로드무비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왜 성룡원의 음악 살롱에서 굳이 언급하냐?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돈 셜리라는 흑인 피아니스트입니다. 여러분들 흑인 피아니스트 좀 생소하죠? 어차피 흑인 입장에서는 우리 아시아계 사람들이 클래식 연주하는 거 똑같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흑인들은 뭐 재즈나 그런 뭐 랩 그런 음악을 하지 클래식 그러면은 참 옛날에는 더욱더 찾기 힘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1960년대 즉 그 당시에 미국에서 인종차별과 갈등이 제일 만연할 때였습니다. 미국도 북부와 남부 우리가 남북전쟁으로 알고 있지만은 같은 미국 땅덩어리 안에서도 좀 편차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백인들이 흑인들을 무시하고 또 안 그래도 그 당시에도 사실 흑인들이 남부에서 그 노예 해방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심한데 돈 셜리라는 품격 있고 기품 있고 인텔리인 피아니스트가 남부로 연주 여행을 떠나면서 위험하고 불안하니까 보디가드 겸 매니저로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백인을 고용하죠. 이탈리아계인 백인 즉 해결사 토니를 고용하는데 토니와 돈 셜리는 정반대인 사람입니다. 클래식을 전공한 품격 있고 돈 많은 돈 셜리,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집세 걱정을 해야 되는 일자 무식 토니, 그 두 사람이 여행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그 여행을 떠나면서 재밌는 거는 음악적인 면에서 돈 셜리 박사가 괴로워한다는 거죠. 자기는 클래식을 하고 싶답니다. 그리고 돈 셜리 박사는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러시아, 그 러시아라는 것도 좀 상징성 있잖아요. 피아노 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러시아 피아니즘, 루빈스타인, 뭐 호로비츠 그렇게 대표되는 러시아 피아니즘, 러시아로 유학을 가서 흑인 최초로 거기서 박사학위까지 따고 온 재혼인데 그래서 클래식으로서 인정받고 대가가 되고 싶은데 기획사 미국에서는 그 클래식 말고 대중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해라. 또 그리고 흑인이 클래식을 하면은 좀 이상하다는 편견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인들의 고급 문화 유해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음악을 하고 그때만 대접받고 연주가 끝나면은 자기는 다시 검둥이로 돌아와서 똑같은 흑인 취급을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돈 셜리 박사는 사실 요즘은 또 음악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많이 있지만은 동성애자 즉 게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클래식 음악가도 아니야,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야, 더군다나 자기는 남자도 아니야, 여자도 아니야 그런 괴로워하는 마중에 그래서 토니가 일자 무식인 토니긴 하지만은 토니가 막 용기를 북돋아주죠. 당신 같은 피아니스트가 없다. 클래식을 하는 사람들 많지만은 당신만의 음악을 하고 있다. 용기를 불어넣는 장면 자체도 감명 깊은데 거기서 돈 셜리가 멋지게 응수합니다. 피아니스트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나같이 쇼팽과 브람스 치는 피아니스트는 없어. 그렇게 딱 대목에서 말하거든요. 멋집니다. 그게 바로 예술가입니다. 예술가는 그렇게 괴롭고 고독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그런 기백,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반응이 보이고 뭘 저래 재수 없어 겸손하지 못해 에이 너보다 더 좋은 피아니스트 많아 그런 식으로 예술가를 대한다. 그러면 예술가들은 그런 사람들 상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여기서 똑같이 해야지 겸손해야지 세속적인 잣대로 예술가를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목에서 더욱더 감동 깊은데 항상 돈 셜리는 쇼팽을 그렇게 잘 친다고 했는데 쇼팽을 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 장면에서 허름한 선술집 같은 데 가가지고 토니가 막 분위기를 잡습니다. 여기 유명한 피아니스트 오셨다. 그렇게 해가지고 돈 셜리가 처음으로 거기서 평상시 입도 되지 않는 정급 푸드도 먹고 피아노 위에 딱 올려진 그리고 평상시에는 돈 셜리는요 스타인웨이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허름한 피아니스트에서 앉아서 드디어 한 곡을 딱 연주합니다. 그 곡이 뭔지 아십니까? 쇼팽의 에튜드 겨울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친 곡을 그렇게 항상 고급 문화 즉 백인들에 의해서 유흥을
유흥을 갖다 채워졌는데 그게 아니라 쇼팽도 모르는 하층민들을 위해서 흑인들 앞에서 그리고 흑인 백인이든 그 앞에서 연주를 한 곡이 쇼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드무비긴 하지만은 음악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짧은 시간에 모든 걸 언급하기는 그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추천한 영화 노드무비 그린북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서울 오페라단이 제작한 오페라 카르멘이었습니다. 자, 보러 갔습니다. 15, 16, 17, 3일 했는데 17일에 보러 갔는데 결론은 간만에 그래도 오페라다운 오페라 보고 재미있었다. 지금까지 항상 한국에서 오페라 하다 보면은 너무 열악한 환경 때문에 또 이게 없으니까 맨날 빈약한 무대 뭐 콘체르 탄테네 해설이 있는 음악회네 변종으로 많이 하는데 그래도 오페라의 형식을 갖추어서 제대로 오케스트라도 공연하고 또 해외 성악가도 오고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언급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래도 오페라다운 오페라를 공연했습니다. 굳이 세상스러울 것도 없는데 제가 카르멘 공연을 갔다가 뭐 이번 처음 본 것도 아니고 수십 번 본 거고 들들 외울 정도 잘 아는데 간 이유는 무엇이냐? 이번 오페라에서는요 일반인들, 일반 아마추어들 좀 뭐 벨라비타라는 그런 데가 있는가 봐요. 거기 수료자들 중 자원자를 받아가지고 배우 또는 가수로 출연시켜줬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오페라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한국에서 안 그래도 관객도 없고 오페라가 완전히 동떨어진 예술이 있는데 그렇게 일반인들이 참여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일반인들의 비중은 너무 적더라고요.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아마추어들이 몇 개월 전문 성악인한테 노래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프로 합창단과 연주자들하고 같이 부른다고 그러면은 썩 달갑지 않으니 알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그렇게 실력이 된다고 그래도 그 벨라비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편차가 있지 않을까요? 또 그리고 자기들 생업에 엄연히 있는데 매일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가서 연습을 같이 할 수 없는 거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연출가가 이탈리아 사람이었대요. 또 주역 가수들도 외국에서 오셨는데 이탈리아 연출가 입장에서는 그런 한국 현실도 모르고 아니 이 사람들 왜 있지? 이 사람들 어떤 식으로 연출을 해야지 그런 고민도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뭐 저야 한국에서의 사정을 너무 뻔하니까 한국에서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모색하는 거지 이탈리아 사람은 전혀 한국 현실을 모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페라가 작은 시도라고 보는데 참 오페라 한국에서 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관객들도 두 부류죠. 몸부림을 치거나 모르니까 중간에 가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점잖으신 분들은 끝까지 엉덩이를 딱 붙이고 자리를 지키시고 앉아 있는데 사실 그것도 좀 웃긴 겁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볼 때 그렇게 안 보잖아요. 웃고 떠들고 재밌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공감하고 내용에 몰입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터미션이나 음악회 끝나고 되면은 같이 오페라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면서 노래를 잘했네 못했네 배역이 어쩌네 저쩌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오페라도 이야기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보러 갔음에도 불구하고요. 카르멘을 보러 갔는데 카르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요. 그냥 간 거예요. 지인이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있다가 아는 사람 나오면 좋고 아는 노래 나오면 반가운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이런 한국 현실에서 뭐 카르멘만 그러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럼에도 오페라가 타 예술과는 다르게 BJ의 카르멘의 영원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BJ에게 박수를. BJ가 마스터입니다. 작곡가 BJ의 음악은요 1막부터 4막까지 어느 하나 하나 버릴 거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감미롭고 극적이고 인간 묘사에 대해서 심리가 탁월하고 오케스트라 역시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음악 자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듣는 즉 감상 예술로서 저는 만족했거든요. 하지만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오건데 저같이 음악 하나에만 집중해서 전막 4막까지 3시간에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게 또 오페라의 한계이지 않겠냐 하는 것으로 이번 카르멘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 오늘 11월 23일 저 또 서울시향 연주회 보러 갑니다. 성룡원의 음악살롱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체이기도 한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오늘은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협주곡 2번 니콜라이 루간스키. 야, 기대되죠. 러시아 피아니즘. 아까도 그 그린북 이야기하면서 말했는데 정통 정말 재미있고 아기자기하면서도 스펙타클한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니콜라이 루간스키가 연주하고 그리고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이 오늘 연주된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특히나 시끄럽죠. 이념 논쟁, 뭐 좌익이네, 우익이네, 뭐 그러면서 하는데 그런 걸 다 차치하고 쇼스타코비치가 러시아 스탈린 시대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신도 예술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런 이념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을 받고 스탈린으로부터 이 버터냄새 풍기는 부르주아 작곡가라는 정말 들을 수 없는 모욕. 사실은 웃겨요. 스탈린이나 위정자들이 음악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요. 모르죠. 그거는 현재 100년 지난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얘기 차치하고 그래서 쇼스타코비치가 너무나 괴로워하고 스탈린에게 작품을 갖다가 작곡하고 남긴 게 이번 쇼스타코비치의 5번입니다. 그래서 쇼스타코비치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당국으로부터 받은 정당한 비판에 대한 예술가의 답변. 자, 제가 지금 말해도 괴롭습니다. 쇼스타코비치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뭐가 정당한 답변이냐? 그걸 제가 음악을 말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한번 가보세요. 11월 23일, 24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5시 롯데 콘서트홀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이 합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믿어줘도 됩니다. 연주 잘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답변 여러분께 직접 들어보시기 바라며 또 오늘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성령원의 음악상을 마지막으로 쇼스타코비치의 5번 교향곡 4악장 동영상을 첨부하오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성령원의 음악상은 벌써 7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식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